네, 안녕하세요. 우리 LG전자 주주 여러분들, 그리고 LG CNS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교수입니다. 자, 현재 6월 5일 장마감 직전에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고요. 오늘 LG전자나 우리 LG CNS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제 NXT 거래에서 급락이 또 한 차례 나와주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윗꼬리 달리면서 도지 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더 이상 이제 급락은 안 나오는 건가 이런 안심감이 있을 분들도 계시고, 결국 윗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길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세력들이 이탈한 신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LG전자나 LG CNS는 다시 한번 한 차례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에서 뭘 해야 된다? 비중을 50% 이상을 일단 정리를 해놓고 저점에서 추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꼭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LG전자나 LG CNS 영상을 좀 촬영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그 객관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이걸 대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으로 계좌 수익률, 손실률이 아예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도 이해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에다가 우리 LG 화이팅! 혹은 김교수 화이팅 이렇게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책임감 있게 끝까지 여러분들과 대응해드리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러분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왜 LG전자가 오늘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줬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일단 이 분봉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일단은 NXT장에서 오늘 젠승안이 방한한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줬지만 결국 그대로 밀려나면서 하락을 피하지 못했어요. 왜 조정을 받았냐면 우리 코스피 200에 포함이 된 종목들이잖아요. LG CNS나 우리 LG전자, 바로 이 브로드컴에 대해서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대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어요. 우리 나스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코스피 떨어지죠. 왜? 우리 코스피에서는 시총 1등, 2등이 무려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떨어지면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떨어지면서 우리 LG전자나 LG CNS 같은 이 코스피 200에 포함이 된 종목들이 급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젠슨항 방문 때문에 이 AI 관련주들이 한꺼번에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브로드컴이 솔직히 실적이 나오고 나서 괜찮았어요. 실적은 괜찮은데 이 3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이 기대감이 예상치가 많이 기대했던 수준에 못 미치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장중에 오늘 원달러가 1548원까지 올라가는 이 금융위기 최대 이후 최대 금액을 찍어줬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달러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환차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오히려 매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윗꼬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결국엔 이 바닥 라인, 이 11선까지는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세력들의 의도가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 차례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현대차랑 현대오토에버가 올라갔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소통방에서 언급드리긴 했지만 이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젠스나 삼소 회동은 불참하지만 8일에 6월 8일에 현대차 본사도 단독적으로 회동한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자마자 우리가 분봉으로 보게 됐었을 때 요만치 올라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LG 그룹들도 이런 호재가 나오게 됐었을 때, 이런 급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반등 때 뭐 해야 된다? 50%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을 곧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주주 여러분들,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LG전자나 LG CNS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은 솔직히 이런 조정이 나오기 전에 미리 고점에서 현금을 확보해놨다라면 이런 조정들은 마음 편하게 좀 관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의 신뢰감을 좀 키워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때 고점과 이때 저점과 이때 고점을 맞춰드렸던 이 소통망에서 언급드렸던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면 5월 14일 날 언급드린 내용이고, 다음날 크게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했어요. 5월 15일 날 윗골이 달리면서 종가 대비 14% 떨어진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제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50% 현금 확보해 놓자. LG전자 25만 원 이상. 보세요. 5월 15일 26만 9,500원까지 올라가고 나서 조정을 요만큼 받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때 저점 찍혔을 때 5월 20일, 이때 5월 20일 맞습니다. 그쵸? 5월 20일 저점 찍혔을 때 얼마라고 했습니까? 18만 5천원 이상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길 바랄게요.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수를 해줬죠. 그러고 다시 한번 매도 타점을 언급드렸던 게 언제입니까? 6월 2일 맞고요. 6월 1일에 신고가 한번 찍어줬었잖아요. 46만 7천원. 자, 보시면 LG전자 얼마? 45만원에서 차익 실현하자. 모두 30% 동일하게. 외국인 쇼포지 진입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LG전자나 LG CNS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죠. 젠슨항 영향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가지만 이 급등도 빠르고 급락도 빠른 현대차처럼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 떨어질 수 있는지 얘기를 해드리자면, 우리 일단은 6월 9일에 젠슨항 그 휴가가 6월 8일까지예요. 끝나고 나서 6월 9일부터 아무 재료가 없어요. 재료가 끝나면 기대감이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떨어질 수 있는데, 그 다음날에 6월 10일 그리고 6월 11일 어떤 일정이 있냐면 미국 CPI 발표와 PPI 발표가 있습니다. 자, 우리 5월 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월 달에 이 CPI, PPI 상회를 하면서 우리 어떤 조정을 가져갔었죠? 이때 조정이 나왔어요. 제가 이때 조정도 맞춰드렸던 근거가 이거였어요. 지금 이 고용 지표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미국 고용 지표가 지금 고용시장 강세는 연준 금리 인하 기대를 일부 약화시키는 요인이면서 매파적인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기술주 성장주에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CPI와 PPI가 상회가 되면은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더 꺾이면서 외국인들의 투심이 더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6월 11일에 또 어떤 일정이 있냐면 2분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겹쳐 있습니다. 이 근월물에서 차월물로 이 롤오버하는 수량이 너무나도 많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외국인들 선물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숏 포지션 4조 3천억 정도 숏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서 조 단위의 롤오버가 발생하게 됐었을 때는 중기적으로 숏을 더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단기적인 고점에서 뭐 해야 된다?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정을 겪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 우리 LG전자나 LG CNS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김 교수처럼 객관적으로 더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단기적인 고점 시그널 나오거나 저점 시그널 나오거나 그리고 신규 진입,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가져가실 분들, 지금 물타시고 싶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물타기 부분들도 제가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좀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수통만에서 공부도 시켜드리면서 왜 떨어지고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분들 꼭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LG CNS 같은 경우도 제가 차익 실현 구간도 말씀드렸고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어요. 일단 LG CNS에서 12만원 이탈 시 신규 진입 추가 매수 제가 6월 4일 어제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 LG CNS도 지금 추가 매수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반등 나오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차익 실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 하실 주주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제 개인 번 하나 노출시켜드렸습니다. 일단 문자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LG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이 구독자님이라 소중하게 저장한 다음에 단기적인 고점에서의 대응, 저점에서 대응 명확하게 좀 알려드릴 거니까 우리 LG라고만 문자 두 글자만 꼭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이해하셨죠? 지금은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금융투자 기관이 지금 선물에서 롱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건 지금 코스피가 조정받고 있는 이 와중에서도 바닥에서 매집을 하겠다는 신호예요. 어찌됐든 간에 선물은 미래에다 베팅하는 거기 때문에 롱 포지션 어차피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숏과 선물에서 숏을 매도를 가져가고 있는 건 이 아까 말씀드린 환율 때문에 그렇다. 환율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 꼭 이거를 이해하시면서 왜 올라가는지 왜 떨어지는지 아시라고 제가 소통만해서 공부를 시켜드릴 테니까 우리 LG라고만 꼭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도 한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정말 어렵게 가져온 종목입니다. 꼭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현명한 주주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종목인지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이 뭐냐면 2026년 AI 반도체 히든 종목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GPU 그리고 HBM 메모리 수요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 수십조의 규모의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 하지만 이 대부분의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이 반도체 장비나 이 반도체 소재 이런 기업들만 보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이 좀 늘어나면 반드시 같이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요. 바로 뭐다? 이 클린룸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이 바로 코스닥에 있는 이 히든 종목입니다. 이 반도체 공장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뭐가 됩니까? 불량이 돼요, 불량.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은 완벽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 이 클린룸 산업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반도체 공정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바이오, 정밀 제조 같은 산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이 기업은 이 첨단 산업의 숨은 공급망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의 매출은 약 1,30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1,300억 원이라는 매출이 있는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주분들? 473억대. 즉 연매출이 1,300억대인데 시총은 400억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이 매출 대비 이 저평가 구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 구조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이 부채 비율이 약 40%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편이에요. 이 코스닥 중소형 기업으로 기준으로 보면 안정적인 편이고 또 유동 비율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160% 이상이라는 거죠. 즉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압박이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 순이익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17,000원까지 좀 올라왔어요. 2020년도에. 하지만 이후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졌던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래서 지금은 3,000원대에 있는 종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슬금슬금 기어 오르고 있어요. 여기서 상승과 등락을 좀 반복해주면서 매집 구간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거의 잊혀진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장기 매물대가 있으면서 지금 이 매물대 안에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개인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뭡니까? 이 패턴은 주식시장에서 이 저가 매집 구간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가.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는 4가지예요. 첫 번째, 이 반도체 클린룸 산업. 그리고 두 번째, 이 매출 대비 낮은 시가총액. 세 번째, 이 고점 대비 큰 조정을 받았고, 네 번째, 이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다섯 번째, 외국인들이 재매집 신호가 확인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코스닥 숨은 기업 이 종목, 우리가 이 세력과 같이 바닥에서 재매집을 하게 됐었을 땐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나서 우상향을 좀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들보다 빠르게 들어가서 우리가 이 바닥을 다지는 이 세력들의 구간에서 우리가 미리 매집을 해놔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주주 여러분들. 앞으로 우상향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에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열정가득한 주주분들은 010-5154-7599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이 PPT 자료와 어디 구간이 바닥인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어디서 매집을 같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상향을 그렸을 때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시그널들을 포착할 수 있는 대응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셔서 수익을 조금이나마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